안녕하세요. 옛 성년들의 말씀과 지혜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회자되는 소탐 대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소탐 대실, 먼저 한글로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 소탐 대실의 의미는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잃는다, 이런 말이 SNS에 떠돌고 있는데요. 특정한 후보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어쩌면 딱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성년들이 말씀하시는 소탐대실, 그 의미를 알아봐야겠죠. 소탐대실, 작을 소, 탐낼 탐, 큰데 이를 실 하면은 다 쉽죠. 이 뜻은 작은 이익에 정신을 팔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 이런 의미라고 하죠. 그럼 먼저 이 말의 유래는 북제 유주의 실론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전국시대에 진나라 해왕은 서쪽의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간 적이 있는데요. 중원에서 촉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까마득한 계곡을 낀 가파른 벼랑 중턱의 협로이거나 험악한 산길이어서 큰 병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군을 하기에는 절대 무리였다고 하죠. 적군보다 지형지물이 더 강적이라서 난감해진 해왕은 할 수 없이 철수했지만 촉정벌은 도저히 단념할 수가 없어서 해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죠. 지난번의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속상해서 못 견디겠소. 무슨 수를 쓰든지 촉당을 내 손에 넣었으면 싶은데 신통한 방법이 없겠소. 그러자 모두가 묵묵부답이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나서서 말했는데요. 역공보다는 기지로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해왕은 기가 솔깃해서 어디 좋은 방법이 있어 하고 물었죠. 신이 듣기에 초고의 군주는 물욕이 대단하여 검은 보화나 미인들을 늘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그 점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대단한 보물을 선사할 것처럼 마음을 들뜨게 해놓고 그 허점을 파고들면 전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해왕은 몹시 기뻐하였고 그 신하의 제안대로 촉왕을 속이기 위해 대대적인 작업에 돌입했죠. 먼저 옥이 산출되는 산에서 집채만한 옥괴를 키워 서울로 운반한 다음에 황소를 조각했답니다. 그 다음은 그 안을 파서 돈과 비단을 잔뜩 넣고 촉왕한테 선사할 예물이라고 했죠. 화려하게 치장하고 힘센 장정들로 하여금 총나라로 가는 길에서 밀고 가겠다고 했고요. 그 소가 지나가는 길가에는 황금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황금똥을 누는 소라고 선전을 해댔죠. 그 바람에 오구를 다듬는 장소 주변에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갔답니다. 마침 그때 진나라의 사신이 총나라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서 오구려, 그런데 무슨 일로 그 멀고 험한 길을 고생하며 오셨소? 촉왕이 이렇게 묻자 진나라 사신은 대답했는데요. 저희 임금님께서는 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함과 아울러 양국 관계를 영원한 우호로 다지고자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은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진귀한 옥으로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는 바 우선 전하의 궁금증을 덜어드리고자 도면과 선물 목록을 가지고 신이 미리 찾아뵌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진왕이 과인을 존경하여 그런 선물을 선사하고자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지난번에 무모한 전쟁을 획책하더니 이제야 과인을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어시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도면과 목록을 받아서 들여다본 촉왕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면서 한시바삐 그 선물을 받고 싶은 욕심으로 다시 되물었는데요. 그 예물을 과인이 언제쯤 보게 될 것 같으오? 그러니까 글쎄 올시다.
오구는 그럭저럭 다 완성되어 갑니다만 문제는 이곳까지 어떻게 운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원에서 이곳으로 통하는 길은 매우 좁고 가파르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일 예물을 가져오다가 혹시라도 실수하여 계곡에 떨어뜨리거나 어디 부딪혀서 손상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임금이나 조정이 골치를 앓고 있답니다. 아주 조심해서 운반한다면 한 2년 정도는 걸리겠지요. 그러자 초광은 화들짝 놀라면서 2년씩이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외쳤죠. 우국에서 과인을 위해 큰 성의를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수고를 끼칠 수는 없지. 산을 깎고 계곡을 묻더라도 길을 만들어 여러분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리리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고 진나라 사씨는 백배사언하고 돌아갔는데요. 이후 총나라는 그날 곧바로 총동원령이 내려졌고요. 초고의 백성들은 노역에 끌려나가 길을 넓히는데 죽을 힘을 쏟아야 했죠. 그러자니 백성들의 원망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고 조정 안에서도 그 대공사의 무모함을 지적하는 소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미 눈앞에 아른거리는 오구의 정신이 팔린 초광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네요. 분별력 있는 신하들 중에는 진나라 임금의 야심을 꿰뚫어보고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간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욕이 대단한 초광은 그 충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네요. 결국 초광은 이 황금똥을 누는 소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징발하여 산을 뚫고 계곡을 메워 큰 길이 완성되자 혜왕은 거창한 예물 행렬을 촉을 향해 출발시켰답니다. 특별히 제작한 대형 수레에 오구와 다른 예물들을 잔뜩 실었고 그 예물을 중간에 약탈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구실로 중무장한 정병만 수만 명이 앞뒤로 붙었다고 하네요. 이었고 예물 수레가 국경에 도착하자 초고의 파수병들은 호위대의 어마어마한 위용에 놀라 대궐로 급보를 띄웠는데요. 그 바람에 여러 사람이 낯빛이 변했으나 초광은 쓸데없는 소리, 그 오구가 어떤 물건인가, 만에 하나 실수라도 없도록 하고자 함일 터이니 괴념치 말라, 이렇게 하면서 우매한 초광은 일축해 버렸다고 하네요. 사실 길까지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졌으니 그때 촉에서 상황을 똑바로 알아차리고 예물 행차의 진입을 막으려 했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었겠죠. 어쨌든 문제의 오구는 우여곡절 끝에 촉의 도성 안에 들어왔고 아울러 진나라 군들도 성문을 그대로 무사 통과하였답니다. 또 초광을 비롯한 대신들과 백성들은 무성한 소문을 불러일으킨 그 진귀한 보물을 구경하려고 저작거리에 모두 몰려나와 아수라장을 이루었죠. 그때 지금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군호에 따라 진나라군은 즉시 행동에 들어가 참혹한 살육극을 연출했답니다. 아비규환 속에 피는 강을 이루었고 사방에는 불길이 치솟았죠. 결국 초고의 반항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 진나라군은 궁궐에 진입하여 욕심꾸러기 초광이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을 약탈하여 징발한 수백 대의 수레에 가득 싣고 한편으로는 오구 속에 넣어왔던 물건까지 꺼내어 실은 다음에 빈 껍데기는 버린 채 유유히 개성길에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진군은 웃으면서 숨겨둔 무기를 꺼내들고 초광과 대신들을 모조리 잡았으니 제대로 싸울 틈도 없었고 진이 15만에 이르는 진군을 대기하여 출동시킨 뒤에 나라가 망한 건 물론이고요. 초광은 유배당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을 때까지 후회했을 것이죠. 초광은 이 조그만 이익인 황금똥을 누는 소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징발하여 산을 뚫고 계곡을 메워 큰 길을 만들었으나 그 길을 통한 대규모 군사의 침공으로 큰 것인 총나라를 잃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오늘은 소탐 대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잃는다는 말이 맞나요? 황금똥을 누는 소를 탐하다가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이 맞나요? 아무튼 모두가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서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는 똑같죠. 이제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